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서울 이태원 참사에선 지역에서 9명의 안타까운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9월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때는 지방정부가 시민들을 위해 무료로 들어준 안전보험이 적용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이태원 참사는 도움받을 길이 없다고 합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 양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전, 충남은 9명이 숨져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해 대전, 충남 지방정부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지만 이번처럼 압사 사고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절차 없이 주소만 지역에 두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한 사람에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되는데 보장 항목 어디에도 압사 사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화재나 자연재해, 강도와 개물림, 농기계 사고와 익사, 스쿨존 사고 등은 포함되지만 압사 사고는 대상이 아닙니다. 압사 관련해서는 지금 보험 항목에 들어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났고 했기 때문에 그 항목에 대해서도 이제 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계속 지금 저희도 알아보고 있거든요. 결국 개인이 가입한 보험으로만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희생자들이 대부분 20, 30대라 보험 가입률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시를 비롯한 지방정부가 시민안전보험 항목에 압사를 추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압사가 흔치 않아 보험료율 산정을 통한 상품 개발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규모가 있어야지 이런 보험 상품이 개발될 수 있거든요. 그런 통계가 나와야지 개발할 수 있고 또 만약에 담보를 어떻게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논의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바로바로 그냥 오늘 뚝딱 해갖고 만들 그런 사항들은 아니죠. 이미 대부분 지역에서 내년 보험 계약이 끝나 만일 올해 보험이 만들어지더라도 실제 적용은 내후년이나 가능합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올해 시민안전보험에 쓰이는 예산은 대전에서만 3억 원이 넘고 충남은 16억 원 이상입니다. 안전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이번 이태원 참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빈틈없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이태원 참사 닷새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설치된 합동 분향소에는 각계 인사들과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영천 문화재청장은 대전시청 로비에 마련된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았고 대전 상공회의소 회장단도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한편 충청 지역민중 참사 희생자들의 장례가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지난달 31일 치료 중 숨진 20대 여성의 발인이 내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수도권 야당 의원들이 갑자기 발목을 잡아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이전을 아예 5년 뒤로 미루자는 건데 수도권에 더 붙잡아두고 최악의 경우 이전을 아예 막아보겠다는 심산으로 보여집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은 내년 예산안에 1차 이전 예산 21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취부 등 235명이 대전에 내려오고 이후 정부 대전청사 유휴부지에 청사를 지어 2027년까지 전체가 이전합니다. 그런데 국회 국방위에서 민주당 수도권 의원들이 갑자기 방위사업청 이전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파주 갑인 윤우덕 의원, 양주인 정성호 의원, 비례대표인 김병주 의원은 방사청이 있는 과천 지역구도 아니면서 나선 겁니다. 부분 이전할 경우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혈세 낭비라며 가더라도 5년 후에 가라고 하는가 하면 연구 용역이 졸속이라며 예산 삭감까지 들먹입니다. 업무 효율성에 상당한 혼란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가더라도 전체 5년 후에 같이 가야 되는 게 그게 낫지 않는가. 대선 공약인 만큼 여차하면 5년 후에 이전 자체를 무산시켜버리겠다는 의도까지 엿보이는데 균형 발전을 앞세우는 민주당 의원들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이들의 반대로 국회에 제출된 방위사업청 이전 예산안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워집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야당 의원들의 명분 없는 반대를 규탄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 변화가 없겠지만 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민주당도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전이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해서 그걸 반대할 이유는 없고 할 수도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도 크게 문제들이라고 생각 안 하고 민주당은 또 역할을 하겠죠. 뭐 현역 의원들이 있으니까. 민주당 대전시당도 수도권 일부 의원들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당 소속 7명의 대전 국회의원들이 박홍근 원내대표를 찾아 설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걸 여야가 정치적인 계산으로 정략적인 목적으로 이걸 다뤄서는 안 된다. 애초에 약속했던 대로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지역 민주당 의원들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7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불과 2주 만에 신규 확진자가 2배 이상 늘었는데요. 계절적인 요인에다 기존 백신 효과 저하 등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등장하면서 확진자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4,386명으로 2천여 명 수준이던 2주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확진자가 줄어들어 감소세가 뚜렷했지만 다시 빠르게 확진자가 늘어 9월 중순과 비슷한 수준까지 증가한 겁니다. 7차 유행이 사실상 시작됐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방역당국은 대면 접촉 증가와 계절의 영향으로 보인다며 코로나 위험도를 6주 만에 낮음에서 중간으로 올렸습니다. 단순 확진자만 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망 또는 위중증으로 악화되는 환자의 비율도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사망 혹은 위중증으로 악화되는 중증화율 비율은 지난 3달간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전체 확진 규모도 늘고 있어 병상 문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역의 병상 가동률은 33% 수준으로 여유가 있지만 기존 백신의 효과도 시간이 지나 떨어지고 있고 하위 변이도 동시다발적으로 늘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동절기 예방접종률이 매우 낮아서 우려가 크고요. 이 면역력이 높지 않으면 지금 나빠지고 있는 지표인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더 높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려가 큽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사실상 다가온 7차 유행에 대비해 동절기 백신 접종 독려에 나섰습니다. 확진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악화되는 걸 막을 유일한 방법이란 겁니다. 코로나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백신 접종입니다. 코로나 중증 예방을 위해 가까운 병의원에서 추가 접종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백신은 기존 백신 예약과 같은 방식으로 직접 병원에 전화하거나 사전 예약 등이 가능하며 60세 이상 취약계층은 지난달 11일부터 접종이 시작했고 18세 이상 성인은 다음 주인 오는 7일부터 접종이 이뤄집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오늘 낮 1시 13분쯤 논산시 연산면 연산농공단지 내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충남소방본부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관할 소방 인력과 장비를 전부 투입시켰지만 공장 내부에 목재 등이 쌓여 있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화재 당시 작업 중이던 직원 20명은 모두 대피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원목 가구 등을 보관하던 2,4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창고 한 동이 소실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재산 피해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부가 지방 균형 발전을 목표로 전국 10곳의 혁신 도시에 공기업 이전을 시작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여 곳의 공기업이 이전을 마쳤지만 수도권 인구나 기업의 지방 이전 효과는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등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계속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역주간 특별기획 전국민방 공동취재단 CJB 이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곳은 충북 혁신도시입니다. 지금은 월요일 퇴근 시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 뒤로 출퇴근 버스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저 어디로 가세요? 수지요. 수지요? 네. 매일 이렇게 출퇴근하세요? 네.
안 힘드세요? 지금도 많이 타죠. 빙 돌아가죠. 저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 다 태우고 가는데. 주로 어디로 많이 가요? 주로 서울을 많이 가죠. 서울. 10개의 서울이라는 혁신적인 타이틀을 걸고 시작된 혁신도시. 지역 균형 발전을 표방하며 지방에 10개의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수도권의 공공기관 112개를 이전했습니다. 10조 5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충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49.4%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전국의 혁신도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동반 이주율은 평균 67.7%에 머물러 기러기 생활을 하거나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하고 가족을 이주시킨다. 이거는 사실은 일종의 변화와 희생을 필요로 하는데 선 정주 여건 조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인구 유입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인 거죠.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혁신도시로 내려온 민간 기업들도 많지 않습니다. 2020년 기준 혁신도시 입주기업은 총 1,425개. 하지만 이 가운데 70%가 같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이고 수도권 이전 기업은 15%에 불과합니다. 입주기업의 규모도 5인 미만이 절반을 넘는 등 10인 미만 기업이 전체의 77%를 차지합니다. 혁신도시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효과를 불러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입주기업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영세업체를 유치하는 데 그친 겁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현재보다 인구 유입이나 일자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혁신도시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간 대기업 본사와 연구소의 지방 이전, 그리고 혁신도시의 행정, 재정적 권한 강화 등 정부의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균형 발전 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역 민방 공동 취재단 이윤영입니다. 지난달 19일 예산군 내포 집단에너지 시설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감전돼 치료를 받던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고 2주 만인 어제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몸의 80% 이상 화상을 입은 상태로 치료를 받았으며 대전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만큼 원청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안전관리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아산 탕정면의 아파트 지하 배전실에선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이 고압전선에 감전돼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과 같은 해조류가 본래의 색깔을 잃고 노랗거나 하얗게 변하는 황백화 현상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가 불법 폐기되거나 바다에 버려지는 액젓 찌꺼기를 활용한 김황백화 예방 치료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치료제는 김황백화 현상이 주로 용존 무기질소가 낮아질 때 발생한다는 점을 착안해 액젓 찌꺼기와 황토를 배합해 김 양식장에 오랫동안 잔류하며 용존 무기질소 농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개발됐습니다. 충남도는 내년 김 양식에 맞춰 현장 적용하고 김과 생태가 비슷한 미역과 다시마, 영양 염류 부족으로 각종 폐사가 발생하는 굴 등 폐류 양식장 등에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가 갑작스런 비로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2개 지하철역에서 우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대여 우산은 페트병을 원단으로 재가공하여 만든 플라스틱 재활용 우산으로 간단한 인적사항을 작성한 뒤 대여할 수 있고 빌렸던 지하철 역사에 자율적으로 반납하면 됩니다. 검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50살 남편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서산시 동문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아내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인 뒤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이 벌어지기 한 달 전에도 A씨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담뱃불을 몸에 지져 법원이 아내의 주거지와 직장에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또다시 찾아가 아내를 살해했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A씨가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일삼아 자녀에 대한 친권을 남용할 우려가 높다며 친권 상실도 함께 청구했습니다.